이번 강의에서는 물질의 연소 형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소라고 이야기하면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와 화합하여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을 연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물질에는 우리가 가연성 물질에는 고체 연료도 있고 액체 연료도 있고 기체 연료도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기체의 연소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기체의 연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산 연소와 예혼합 연소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 순서대로 하면 예혼합 연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혼합 연소. 기체의 연료가 공기와 밀이 혼합하여 가연성 혼합기를 생성하고 여기에 점화시켜 연소하는 형태인데요. 그냥 저는 그림으로 그립니다. 용기 안에 공기하고 가스하고 같이 넣어서 이 위험성 분위기를 만듭니다. 위험 분위기라는 것은 가연성 물질과 공기하고 섞여서 연소 범위 내에 들어있는 분위기. 그래서 이 가스가 나오면 뭐만 주면, 점화원만 주면 바로 연소가 되는 형태를 예혼합 연소라고 한다면, 확산 연소라는 것은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으로 확산하여 생성된 혼합가스가 연소하는 형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안에는 뭐만 들어있냐면 가스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면서 공기하고 섞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분위기를 만들고 이 위험 분위기가 될 때 점화운이 주어지면 연소가 되는 형태를 확산 연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기 안에 미리 공기와 혼합시켜 놓느냐, 그냥 가스만 들어있느냐, 요 차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없지만 우리가 기체연료의 연소 방법에는 폭발 연소라는 것도 있어요. 누설이 되어서 위험성 분위기가 존재할 때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그래서 폭발 연소다. 그래서 기체의 연소 방법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타이틀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소 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 주관식 때도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액체의 연소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액체 연료의 연소 방법에는 첫째, 증발 연소가 있습니다. 이 증발 연소라는 것은 액체가 기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험성 분위기가 되면 점화운이 주어지면 연소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의 대부분 액체 연료는 증발 연소를 합니다. 그래서 액체 연료의 일반적인 연소 형태로 인화성 액체 표면에서 발생된 전기가 공기와 혼합된 상태에서 연소하는 형태다. 액체가 기체로 바뀌고 난 다음에 공기가 섞여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위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연소가 되는 형태를 증발 연소라 한다. 그 다음에 분해 연소가 있습니다. 액체 연료에도 분해 연소가 있고 고체 연료에도 분해 연소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자, 액체 연료의 분해 연소는 중류나 아스팔트, 예를 하나 해놓을게요. 중류, 아스팔트. 이거는 고분자예요. 고분자. 그래서 중류나 아스팔트 등 휘발성이 적은 액체 가연물의 열 분해 시 생성된 가연성 전기가 공기와 혼합된 상태에서 연소하는 형태인데,
여기에 열이 가해지면 그 분자가 저 분자로 분해됩니다. 이 저 분자로 분해되고 이 분해된 물질이 공기하고 섞이고 그 다음에 점화운이 주어지면 연소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릅니다. 고체 연료하고. 그래서 고분자 물질이 열에 의해서 저분자로 분해되면서 분해된 이후에 불이 붙는다 그래서 여기서 분해연소라는 말을 쓰는데 거의 대부분은 증발연소를 한다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체연료. 고체연료는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체연료의 연소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분해연소가 있어요. 이 분해연소라는 것은 목재, 종이, 그 다음 석탄, 플라스틱 안에 뭐 합성수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열이 주어지면 열분해가 됩니다. 열분해되면서 전기가 발생됩니다. 이 전기가 공기하고 혼합해서 점화운이 주어지면 연소가 일어나는 형태를 분해연소랍니다. 그러면 이 분해연소는 반드시 뭐가 발생하느냐면 재가 발생합니다. 탈 수 있는 것은 전기가 돼서 타고 타지 않는 물질은 재가 발생되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불꽃도 발생합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액체 연료의 분해 연소는 재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표면 연소가 있습니다. 표면 연소라는 것은 고체 연료의 일반적인 연소 형태로 예를 알아놔야 돼요. 코크스, 금속 가루, 이걸 금속분이라 그럽니다. 코크스, 그 다음에 목탄이 숯입니다. 숯.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코크스, 목탄, 금속분 등의 가연물 표면에서 산화 반응하여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열 분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느냐면 불꽃 발생 안 해요. 열만 나옵니다. 열만. 그래서 말 그대로 표면만 연소합니다. 표면만 연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숯불구이집에 가서 고기를 다 먹어도 숯이 참숯 이런 것들은 숯이 형태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래서 표면만 연소되는다 그래서 표면 연소다. 불꽃 발생 안 하고요. 연기 발생 안 합니다. 그렇게 봐놔줘야 돼요. 대표적인 예들을 주놓고 어떤 연소를 하느냐 찾아라 이런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예를 여러분이 알아놔줘야 돼요. 그 다음 증발연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체가 뭐가 돼서요? 고체가 기체가 돼서 연소되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를 여러분이 봐놔줘야 돼요. 예를. 그래서 증발연소는 황, 나프탈렌, 파라핀. 이 파라핀이라는 게 양초죠. 양초도 촌농이 생겼다가 심지를 타고 올라오면서 전기가 돼서 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연소는 증발연소는 황, 나프탈렌, 파라핀 등은 가열시 기체가 되어 공기와 혼합된 상태에서 연소한다더라. 그렇게 봐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연소가 있습니다. 이 자기연소는요. 가연성이면서 자체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
가연물과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는 물질, 이게 바로 뭐냐면 폭발성 물질입니다. 자기연소라는 것은요, 산소 공급 없이 연소되는 것을 자기연소라 그래요. 그래서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공기가 없더라도 연소하는 물질, 이걸 자기연소랍니다. 그래서 폭발성 물질의 종류에 보면 질산 에스테르류, 셀룰로이드류, 니트로화합물 이런 것들, 즉 산소 공급 없이 연소되는 것을 자기연소란다. 그래서 공기 중의 산소가 필요 없이 연소된다라는 말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고체 연료의 연소 방법 4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연소의 특성. 연소의 특성에서는 제일 먼저 인화점이 나옵니다. 이것도 뭐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가연성 전기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점화원에 의해 연소될 수 있는 최저의 온도입니다. 반드시 최저의 온도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인화점은요, 낮을수록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화점이 낮은 물질만을 분류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제4류에서 인화성 액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화점은 가솔린의 착화 온도 300도 정도이나 영하 210도씨에서 증발하기 시작하고 전기의 온도가 영하 40도, 즉 가솔린은 영하 43도 되면 화기에 의해서 즉시 연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 43도에서 영하 20도씨라 그래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인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겨울철 아무리 추워도 이 온도 밑으로 안 내려가죠. 그래서 가솔린, 즉 휘발유는 점화원만 있으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봐놔 주셔야 될 거는 가솔린의 예를 들어놨고요. 두 번째, 인화하는 데 필요한 조건. 인화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요, 반드시 인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셔야 돼요. 인화점 이상의 온도 유지가 필요한 거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탈 수 있는 물질들은 점화원을 주었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의 온도가 있습니다. 그 온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화원이 있어도 불이 안 붙는 거죠. 그러면 인화점 이상의 온도를 유지한다면 점화원이 있으면 불이 붙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뭐 기역, 니은이라고 해놔도 관계없겠네요. 산소 및 이와 혼합할 수 있는 물질의 전기가 존재해야 된다. 즉 가연성 전기가 존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기가 존재해야 된다. 그 전기가 공기하고 혼합되어서 연소 범위 내에 들면 불이 붙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화원이 주어져야 된다. 인화원. 이게 바로 점화원이잖아요. 점화원이 존재해야 된다. 자, 인화점 이상의 온도가 유지된다라는 말은 가연성 전기가 날아나서 연소 범위에 도달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점화원만 주어지면 불이 붙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발화온도. 발화온도 또는 발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연성 가스가 발화하는 데 필요한 최저 온도를 발화온도로 합니다. 즉 가연물을 가열할 때 점화원 없이, 이 말만 대줘야 돼. 점화원이 없어요. 점화원 없이 열의 축적만으로 스스로 연소되는 최저의 온도를 발화온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발화온도도 낮을수록 위험하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낮을수록 위험하다. 자,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가연성 가스가 발화하는 데 필요한 최저 온도를 발화온도로 하더라. 그리고 점화원 없이 스스로 연소가 시작하는 최저 온도더라. 이게 이제 정의가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발화점이 낮아지는 경우. 발화점이 낮아진다면 연소되기가 쉬운 경우하고 같은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발화점이 낮아지는 경우는 연소가 잘 되려면 이렇게 오겠습니다. 연소가 잘 되려면 첫째, 발열량은 커야 됩니다. 발열량 클 것. 그래야 주위에 있는 가해물질의 온도를 빨리 올릴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압력 또한, 압력도 크면 발화 온도는 낮아집니다. 왜? 반응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화학적 활성도. 화학적 활성도. 화학적 활성도도 커야 돼요. 이 활성이라는 게 반응하기 쉬운 성질, 그런 말입니다. 그럼 반응하기 쉬운 성질이 클수록 발화 온도는 불이 잘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접촉 금속의 열 전도율. 접촉 금속의 열 전도율. 접촉하는 금속의 열 전도율은 클수록입니다. 즉 이게 접촉하는 금속이에요. 이게 금속이에요. 이 금속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가스가 있어요. 가스가. 열은 여기서 와요. 그러면 이 가스가 온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금속은 열을 많이 이동할수록 가스는 온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반면에 이 가스는 열 전도율이 적어야 됩니다. 그러나 접촉하는 금속의 열 전도율은 커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의미를 정확하게. 그 다음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그래서 대표적인 포화탄화수소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가면 분자 구조가 복잡해지죠. 탄소 1개 탈 때보다 4개가 열량 많이 나오겠죠. 수소 4개 탈 때보다 수소 10개가 열량 많이 나오겠죠. 즉 발열량이 클수록과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은 같은 의미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가스 압력 및 습도는 낮을 때 건조가 잘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스 압력이 너무 크면 가해물의 양이 너무 많이 나오면 연소범위 상한을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 농도는 많을수록, 산소 농도는 높을수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왜? 잘 타게 도와주는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잘 타는 거니까 발화점은 낮아진다.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은 연소가 잘 되는 조건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연소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소점은 연소가
5초 이상 계속되기 위한 온도예요. 계속되기 위한 온도를 우리가 연소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연소점은 인하점보다 5에서 10도씨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는 10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보아 인하점이 낮아지면 연소점이 낮아진다. 이 말은 맞는 말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놔야 돼요. 반면에 인하점이 낮아지면 발하점이 낮아진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이와 같은 수식이 성립이 될 때 맞다라는 거예요. 인하점이 5도 낮아진다고 발하점이 5도 낮아지냐?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연소 범위. 자, 연소 범위는 다른 말로 연소 한계, 폭발 범위, 폭발 한계, 가연 범위, 가연 한계 이런 거는 맞지만 반드시 폭갱 한계라는 것은 같지 않다. 폭발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폭발 범위 내 일부분을 차지하는 게 폭갱 한계, 폭갱 범위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만 하고요. 자, 폭발 범위라는 것은 연소 범위라는 것은 가연성 가스와 공기와의 혼합가스에 점화원이 주어졌을 때 연소가 일어나는 혼합가스의 농도 범위입니다. 혼합가스의 농도 범위. 농도 범위. 그렇게 여러분이 봐놔 주시면 되고요. 낮은 쪽을 폭발 하한, 그 다음에 높은 쪽을 폭발 상한이라는데 가솔린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가솔린은 1.4에서 7.6%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솔린의 연소 범위 정도는 좀 애워 놓으시는 게 좋아요. 아세틸렌 2.5에서 81. 자, 가솔린하고 공기하고 섞여서 요 전체가 100%를 차지할 때 가솔린이 차지하는 농도 범위를 연소 범위라 하고 적은 쪽을 한, 큰 쪽을 상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기는 이게 98.6%일 거고 이거는 92.4%일 거예요. 요렇게 혼합되는 요 범위 내에서만 불이 붙고 미만이거나 초과하면 불이 붙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게 연소 범위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소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요걸 우리가 동그라미 1이라고 연소 범위 영향 인자. 연소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온도, 두 번째 압력, 세 번째 산소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소 범위를 넓게 하는 영향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온도는 100도씨 증가 시 한 8% 감소, 상한 8%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연소 범위는 넓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압력이 높아지면 하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변화 없다. 반면에 상한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크면 연소 범위는 하는 거의 변화 없지만 상한이 증가하기 때문에 넓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산소량은 연소 범위가 이것도 하는 약간 낮아집니다. 약간 낮아짐. 그러나 상한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급격히 증가한다. 이 말은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폭발 범위가 넓을 경우 폭발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가스들에 해당하는 연소 범위 중에 우리가 꼭 좀 봐 놓으셔야 될 게 아세틸렌 2.5에서 81, 수소 4에서 75, 이산화탄소 1.2에서 44, 가솔린 1.4에서 7.6, 프로판 2.1에서 9.5, 요 정도의 연소 범위는 앞면을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초산에스테르, 벤젠, 에틸에테르, 이산화탄소 등의 인화성 액체는 실온 부근에서 액면상의 폭발 혼합 전기를 만들어서 위험성이 매우 높다더라. 그런 정도만 여러분이 좀 한번 읽어만 보시면 돼요. 이 4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연소의 형태, 그 다음에 인하점, 발화점, 연소점의 정의, 그 다음에 연소가 되기 쉬운 조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만 합니다.